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년 만에 뵙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내고 후레이 TV 3년 전에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구독자도 생기고 또 멤버십도 운영하고 주식 매매도 하고 그래갖고 또 주식이나 환율로도 돈도 꽤 많이 벌고 그래서 아주 3년 동안은 좀 꽤 만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가 25년부터 2차 폭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야. 원래 제목을 2024년이라고 쓰려고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2021년에도 그 연초에 책을 썼는데 실제로 상투는 2021년 10월 달에 왔잖아요. 네. 후레인 TV 나가고 나서도 몇 달을 더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폭락한다더니 왜 안 빠지냐. 네. 근데 그건 2025년에 대폭락이 시작이 된다거든요.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천천히 완만하게 하다가 나중에 발동이 걸리면 그때 폭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제가 책에다가는 10월을 가장 높은 확률로 고점일 가능성을 썼거든요. 이게 7월 달에 원고를 넘겼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시작은 올해가 맞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폭락은 내년에 올 거라고 봐요. 그것도 2, 3년 연속으로 계속. 2028년 또는 2029년 초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이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치면은 이게 킬러 C파라고 그러거든요. A, B, C로 빠질 때 이 C파가 제일 무섭게 폭락하는 파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 직전에 반등 B파가 과도하게 올라야죠. 그 버블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C파가 더 그만큼 더 무섭게 또 오랫동안 지난번 A파 작년에 하락했던 그 파동은 짧게 급하게 왔잖아요. 강남 기준으로는 7개월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요. 적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을 1차, 그러니까 1차 하락 때 3년,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그 91년 고점을 치고 나서는 3년 빠지고 나서 바닥치고 올랐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2년 빠지고서 반등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서울 전체적으로 한 1년 1개월, 그다음에 강남 기준으로는 7개월밖에 안 빠지고 급하게 돌린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다 말고 돌렸는데 놔뒀으면 제가 볼 때는 한 2년 가까이는 빠졌을 텐데 갑자기 정부에서 특례보험자리론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나중에 그 후유증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책은 3년 전에 나왔던 2022년 서울 아파트 대폭락, 여기 이 당시에는 8년째 상승하던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할 때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또 여기서 인기를 더 많이 얻긴 했죠. 그리고 그냥 하락이 아니라 거기다 한자까지 썼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는요, 똑같은 말인데 2차라는 말이 달라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년 반 정도는 2차, 그러니까 반등 B파고 2차 하락이라는 게 C파라는 얘기예요. A, B, C로 빠질 때.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말로 붙였어요. 근데 그러네요. 그때는 서울 아파트였잖아요. 그러네요. 그 당시는 제가 초보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데이터도 양도 적고 그래서 서울만 연구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당시는 400개 아파트를 연구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5,000개 아파트를 가지고 제가 L차트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실시간 분석을 하고 오늘도 1데이터, 뭐 동데이터, 9데이터까지 다 만들어서 올려요. L차트에다가. 그걸 분석한 결과 87년에 시작된 대세 상승파가 34년의 상승파가 2021년 10월 달에 전국이 다 똑같이 상투를 치고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회복한 데 있고 못한 데 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리먼 사태 났을 때 그 네. 당시에 지방은 엄청 올랐거든요. 네. 뭐 왜냐면 그때 4대 강도 있었고 혁신도시. 혁신도시. 그러면서 지방이 엄청 오를 때 서울은 빠졌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는 서울의 엘리어트 파동과 지방의 파동이 달랐어요. 엇박자라는 뜻인지. 그런데 마지막 5파는 2021년 10월 달에 전부 다 도단이든 광역시든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다 똑같이 끝났기 때문에 전국 아파트가 다 같이 빠지는데 이번에 광역시는 못 올랐어요. 광역시가 되게 위험해요. 지금 한 3년째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나중에 서울 아파트가 이게 올 10월 달 기준으로 꺾이면 지방은 더 많이 빠질 거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게 호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어트 파동에서 마지막 C파는 서울도 한강변이나 아니면 신축이나 강남 3구나 뭐 이를 위주로 올랐잖아요. 노도강 그런 데는 지금 3년째 빠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60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예. 파동이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엇박자를 타고서 오르는 데 있고 내리는 데 있고 그랬지만 이번에 상투 치고 나서 지금 21년 10월 달 이후로는 다 같이 빠지는 국면인데 그중에 서울, 그중에서 또 일부 강남 3구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쪽만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 차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료의 근간인데 네. 우리나라 그 아파트의 시초는 1958년 고려대 옆에 있는 종암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해방 이후에. 그래서 제가 58년부터 여기 봉차트는 75년까지는 주택 가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2% 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전부 주택이나 아파트나 다 같이 보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87년 여기가 노태우 대통령 직전에 대대상승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34년이 되는 게 2021년 10월 달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 박정희 대통령 5.16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거든요. 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요 4파가 5.16 쇼크입니다. 네. 79년 이후에가 이제 2차 5.16 쇼크예요.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하고. 네. 이러면서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끝났고, 이때도 보시면 올라가는 저항선과 지지선의 기울기가 그 어떻게 지지와 저항선 역할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1파고, 요게 하나의 3파거든요. 여기 이제 2파가 끝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걸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그 다음에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이렇게 해서 하나의 또 두 번째 파동이 끝났어요. 네. 요게 34년이에요. 네. 영끌들이 많이 나중에 산 게 2019년, 20년, 21년 이때 올라갈 때 서울 아파트는 영원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9년째 올랐는데도 영끌을 해서 샀거든요. 네. 심리학에 보면 사람의 인생 중에 30년 동안 똑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그게 영원할 거라고 이제 인이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그랬거든요. 1910년에 강제 병합을 당한 다음에 1920년대까지는 항일 독립운동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관순 누나 1919년에도 하고. 근데 30년, 40년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속국으로 되는 거는 영원할 거라는 게 이게 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사들도 만주나 이런 데로 외국으로 나가게 되고 오히려 이제 일본 입장에서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온 거죠. 뭐 쿠데타도 없고 소요도 없고 마찬가지로 10살짜리가 40살이 되면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서울 아파트가 오르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40살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 아파트는 잠깐은 빠지더라도 영원히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끌이 안 무서운 거예요. 빚을 아무리 많이 사도 내가 빚낸 것보다 아파트가 더 오르면 팔고 나오면 되지. 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어때? 내가 100살에 갚을 건 아니고 나는 한 5년이나 10년 있다가 팔고서 50년 만기 대출을 갚고도 나는 돈이 남을 거야 라는 뭐랄까 고정관념이 생긴 거예요. 이 심리적으로 그래서 요 34년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좀 확대를 해보면 요게 1파고 2파고 할 때 이건 이제 대신 이거는 서울 아파트 전국 아파트 5,050개 아파트 중에 서울 아파트가 1,5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만 만든 지수예요. 근데 그러면 되게 상승할 때도 세게 올라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거래도 많고. 네. 그래서 CPI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로 보정을 한 게 요 차트인데 여기서 보시면 91년 5월 달에 상투를 치고 A, B, C 하고서 빠졌는데 요 저항선을 평행이동 쭉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3년 하락한 거에 저점과 딱 연결하면 쭉 되면 IMF가 딱 맞거든요. 여기가 살기회죠. 마찬가지로 2006년 11월 달에 버블 세븐이 터졌잖아요. 네. 그때 A, B, C 하고 빠질 때 요 고점을 연결한 다음에 이 평행선을 쭉 이동을 하면 함수로 다 만든 거예요. 1차 함수로. 그럼 쭉 가면 박근혜 대통령 시작할 때 이 바닥이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는 87년 대대상승과 IMF 때 바닥을 쭉 연결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랑 만나요. 신기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봤던 것 중에서도 여기서 보시면 61년 고점과 91년 고점을 연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2006년 11월에 고점이 닿아요. 오. 방금 전에 그게 이거예요, 지금 이거. 요게 P2죠. P1은 여기 있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61년 이게 여기서부터 30년을 더하면 요렇게 91년이 되죠. 여기다가 30년을 더 해보세요. 2021년이 되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5년을 더하면 2006년이 되죠. 또 그러니까 15년 더하면 2021년이 되죠. 네. 그 다음에 98년에다 15년을 더하면 2013년이 되죠. 여기다 15년을 더하면 2028년이 나와요. 신기하게 주식시장에서 적용되는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주기함수라든지 이런 게 서울 아파트 아주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저도 많이 놀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에 대세 하락이 시작된다고 상투 친다고 얘기했던 게 이거고 급락을 했었죠. 네. 그다음에 작년에 반등했다가 연말에 좀 눌렸다가 올해 또 반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A, B, C예요. 미니 A, B, C. 즉 A파, B파, 이제 C파가 전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B파 중에 A, B, C. 그리고 제가 책에다가도 반등 B파가 끝나간다. 하락 킬러 C파를 대비하라. 이런 말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상황을 보시면 2021년 10월 달에 상투 친 다음에 급락을 한 다음에 반등했다가 조정받고 다 썼잖아요. 네. 근데 요 기간이 되는 게 8월 달 정도예요. 하락하는 기간,
반등하는 기간까지 따지면. 그래서 저는 이 반등이 책에는 8월에 가능성도 있지만 8월의 가능성은 좀 작고 10월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근데 현재 이건 7월 달에 책을 넘겼을 때고 오늘자로 봤을 때는 8월이 최고치죠, 지금. 오늘까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많이들 올랐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10% 올랐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실거래가가. 네. 근데 작년에 실제로 3.2%가 하락이에요. 재작년에 많이 빠졌죠. 2021년에 25개국 전부 다 이렇게 폭등을 했고 올해는 좀 오르고 있죠. 올해는 한 4% 정도 올랐으니까 작년에 하락강보다 좀 더 올랐어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작년 연말에 올해 아파트값 25년 내 최대 하락, IMF 이후로 최대 폭락을 했대요. KB에서. 근데 국토부에서는 12% 올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통계 조작했다는 걸 제가 책에다 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지금 서울만 여기가 이게 전국 8개도 그다음에 6대 도시 다 한 거예요. 네. 서울이 빠지고서 이만큼 반등했잖아요. 네. 그런데 부산을 보세요. 대구를 보세요. 처참하죠. 어쨌든 얘는 다 합치니까 서울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국을 보면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이걸 보시면 이게 하락이면 이건 반등이에요. 이게 조정이면 이게 상승일 텐데 요 강도와 요 강도의 비교를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세죠. 맞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충격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임펄시브 웨이브라고 그래요. 요거는 반등파예요.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에요. 근데 우리가 강남 서초를 보니까 세상이 다 오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걸 갖다 확대해 보면은 요겁니다. 서울이 요렇게 반등을 할 때 당연히 수도권이 서울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경기도도 같이 따라 올랐으니까는 수도권은 요런데 전국을 구성하는 게 수도권과 지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은 경기, 서울, 인천이고 지방은 광역시와 8개 도가 있겠죠. 네. 광역시를 보세요. 처음에 1차 반등할 때는 반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빠지고 있어요. 부산을 보세요. 부산. 대구는 특히 심각하죠. 인천은 그나마 반등을 했고 네. 또한 이번에 이제 서울 25개구를 보자고요. 강남구가 이게 강남구거든요. 이게 서울이에요. 근데 강남구는 정고점을 넘었어요. 서초구도 이제 막 넘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가 마지막 5파동에 좀 약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올라도 노원구보다 못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을 같은 100으로 놓고 강남구랑 노원구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노원구 엄청 오를 때 강남구가 별로 못 올랐어요. 그다음에 노원구가 엄청나게 3년 동안 빠졌죠. 최근 몇 달은 반등하지만. 그런데 강남구가 이제 오르잖아요. 두 개를 비교하면요. 지금 만나고 있어요. 위에서 빠지는 놈이랑 밑에서 오르는 놈이랑 만난다고. 서초, 강남, 송파 여기가 강한데 나머지 노도강 쪽이라든지 금강구라든지 이걸 보면요. 3년 내내 빠지다가 이제 몇 달 반등한 거예요. 이거를 확대한 게 요겁니다, 요거. 노원구 보세요. 빠지다가 이제 반등하잖아, 이제. 작년에 특례론 산 사람들 지금 물려있다니까요. 작년 1월 달에 특례론이 나왔잖아요. 올해 신생아 말고. 네. 작년에 1월 달에 샀으면 지금도 물려있다고요. 지금 현재의 분위기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제가 7월 말에 원고를 넘기고 이제 교정 보고 인쇄 들어가는 이게 8월 28일 날 이제 책이 나왔어요. 7월 말에 넘기고 그 사이에 뭐 전문가 8인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올해도 폭등하고 내년에도 폭등하고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중앙지에서 이렇게 나왔던 걸 봤어요. 네. 분위기가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바뀌었죠. 네. 정부에서 막 대출 규제하고 이런 게. 엘리엇 네가 맞춘 게 아니고 정부가 규제를 하고 대출을 막고 하니까는 아파트가 빠지고 힘이 떨어지고 나중에 가서 빠진 거다. 그게 아니고요. 빠질 때가 되니까 그런 뉴스가 재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재료.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재료학개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재료학개론. 어떤 호재가 나와가지고 뭐 주가가 올랐거나 악재가 나와서 빠진 게 아니라 빠질 때가 되니까 악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내가 사면 왜 꼭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누구한테 주소 들어갖고 신약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뭐 유전을 발견했다든지 뭐 그게 나왔는데 덜컥 샀어요. 근데 한 열흘 오르다가 그다음부터 3년을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한 6개월 동안 이미 폭등을 해갖고 5배 올라 있는 상태에 내가 산 거라고.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재료가 먼저 나와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그럴 때가 됐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고 호재가 나오고 한 거다. 지금 분위기를 좀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거를 발제를 해오셨네요. 발제를 했어요. 제목 여기 14챕터 보면은요. 하는 투균과 깡통 정리 최경환 시즌2가 아닌 이유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네. 요번에 특자가 붙었잖아요. 네. 요 특자라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 특별한 거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거지. 근데 이런 현상이 89년 코스피가 이제 100에서 1000까지 올라가지고 상투 주고 꺾일랑 말랑할 때 89년에 그때 그걸 12.12 사태라고 그러거든요. 12월 12일 날 하는 투균 주식 무제한 매입이라는 신문 기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 폭등을 했어요.
근데 결국 1년 있다가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깡통정리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생겼거든요. 새벽 2시에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전경들 2개 중대가 포위를 하고 시위대가 오니까 새벽 2시에 반대명령가 나갔어요. 깡통정리. 제가 볼 땐 이번 작년 특례론, 올해 뭐 이런 신생아 특례론 이 여파가 4년, 5년 후에 그런 사태가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솔직히. 요번에 이 대출로 끌어올렸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해보일게요. 네. 이거는 2006년부터 서울 아파트와 거래 건수입니다. 월간 거래 건수예요.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삐죽삐죽 하잖아요. 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호재에 따라서 샀다 말았다 하니까는 급격하게 줄거나 급격하게 늘거나 이러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뽕긋하죠. 네. 이걸 확대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뽕긋하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대출이에요. 월간 대출이 나가는, 그러니까 줄을 서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차곡차곡 대출이 나가는 것만큼 사니까 거래가 느는 거예요. 이렇게. 완만하게로. 완만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요 희한한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거. 이거는 물론 다르죠. 이건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서 아파트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가계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기타 대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담보가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신용, 뭐 마통, 보험, 약관대출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막 기타 대출로 들어갈 거예요. 이 기타 대출에 의해서 서울 아파트가 등락이 결정이 되는 거지 주택담보대출은 절대 아니에요. 이 비율을 보시면 현재 1270조 원 중에 820조가 주택담보대출이고 440조가 기타 대출이에요. 원래 이게 더 많았다가 최근에 줄은 거예요. 주담대는 늘고 신용대출은 줄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비중이 거의 2대 1이잖아요. 네. 규모가 엄청 큽니다. 네. 자, 여기에 제가 여기 분홍색이 가계대출입니다. 가계대출 전체 합친 거예요. 원래는 저 위에 있는데 이걸 여기다가 맞춘 거예요. 네. 빨간 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초록색은 신용대출이에요. 기타 대출. 자, 이걸 보시면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올랐다가 반등하고 이렇게 할 때 빨간색은 구장창 늘기만 했죠. 거의. 여기만 살짝 그러고. 네. 그러니까 빨간색과 아파트 매매가의 등락률이라는 건 거의 상관관계가 없어요. 모양이 안 비슷합니다. 안 비슷해요. 네. 자, 그런데 이걸 넘겨보시면 분홍색이잖아요. 아파트가 빠질 때 대출이 줄고 늘 때 할 때마다 특히 최근에 급하게 올랐잖아요. 이때 가계대출이 엄청 늘었어요. 이 가계대출이라는 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다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죠. 거의 복사한 듯이 붙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럼 이렇게 늘 때 왜 노도강 금강구는 빠졌냐? 이겁니다. 여기에 블루존이라는 거는 8개 구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말 기준으로 7억 미만인 아파트들의 구가 8개였어요. 그래서 제가 블루존이라고 4개의 가격대별 존을 만들었는데 네. 이것만 해도 38만 세대라서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1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빠질 때 보시면 초록색도 급하게 빠지죠. 분명히 여기에 보이는 서울 아파트 요거는 반등을 하는데 블루존은 계속 빠져요. 왜 그러냐면 신용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느니까 얘도 늘죠. 이거를 같이 놓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때는 서울 아파트가 상투 치고 금리가 갑자기 막 빅스텝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자이언트 스텝하고. 네. 그러니까는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올라도 그냥 10년, 20년, 30년 갚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갚는데 신용대출은 금리가 2배, 3배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갚는 거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연끌에 반대매매 나가고 경매도 나가고 하면서.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느는데 신용대출이 더 급하게 주니까 전체 대출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는 바닥치고 나서는 신용대출은 계속 줄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특례론 하면서 정책자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줄음에도 불구하고 주담대가 더 급하게 느니까 전체 대출이 느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번 장은 정부가 정책자금 특례론으로 같은 응급 처방을 해갖고 올린 거라서 나중에 이게 오래 못 가고 후유증은 되게 클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시적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최경환 시즌2라는 가 아닌 이유라고 했던 이유 중에 네. 2006년도 11월 달에 버블세븐이 터지고 나서 6년 동안 빠졌어요. 맞습니다. 이거 물가까지 감안한 거예요. 그것도 시가총액 상위니까 뭐 은마 아파트, 렉셀 이런 아파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센 놈들인데 물가를 감안해서 약간 디플레이팅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때 최경환 시즌2는 뭐냐면 경제부총리 내정자였는데 국회에서 아마 청문회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2014년이었어요. 빚내서 집 사라. 이건 누구나 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때는 이미 6년 동안 폭락을 하고 반토막 나고, 그러니까 1년 정도 바닥권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빚을 내고 사고, 무리를 해도 이미 7년 동안 6년 동안 빠져 있으면 설사 1년 빠지더라도 난 버틸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40% 빠질 건데 내가 30% 빠질 때 샀어요. 설사 10% 빠져도 난 견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최경화 시즌2는요. 특례론, 신생아, 50년 이거를 빠지다 말고 대책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의 기간이 이때는 7년째 빠졌을 때 빚내서 집사를 한 거고 이거는 1년 반 강남구 기준으로는 7개월밖에 안 빠졌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달에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2년 연속 해갖고 두 번째. 그래서 89년에 12.12 하는 투경으로 주식 무제한 매입한 그 하는 투경과 이번에 특례론이 저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봐요. 그 후유증이 올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빠지게 놔둬야 되는데 이렇게 했잖아. 충분히 빠지게 놔두니까 여기서 빚내서 집산 사람들은 돈 엄청 벌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빚내갖고 집산 사람들은 수익은 한 6개월, 1년밖에 못 본 다음에 나중에 주구장창 빠지면 그걸 평생 어떻게 갖고 사냐 이거죠. 그래서 그 위험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곡점 예고지표 전세매매 수급지수라고 있거든요. 이거 많이 맨날 주말마다 나오잖아요. 네. 목요일마다 나오는 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7월 말자거든요. 지금 많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 중에 2009년 리먼 사태 이후에 반등장이나 비슷하다는 얘기를 좀 해요. 네. 근데 데이터도 그래요. 이때 보시면 요 빨간 게 매매 수급 지수고 파란 거는 전세 수급 지수예요. 네. 이때 아파트가 반등을 할 때 여기서 급반등을 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못 가요. 여기까지. 중간 정도까지밖에 못 갔어요. 반등장이니까. 근데 이때는요. 정고점을 넘었거든요. 왜 넘었냐면요. 이때 반등할 때 노도강 강남구 다 같이 25개구가 전부 다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남 3구나 성동구나 아니면 한강변의 신축들 말고는 죽순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그러니까 다 같이 25개구가 다 오르는 거랑 10개구가 오른 거랑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정고점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구에 따라서 뭐 전고점에 뭐 90% 회복했다느니 뭐 넘는 아파트도 있다니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다가 급변침이라는 말을 써놨거든요. 여기서 잘 가다가 갑자기 뾰족한 게 있다가 뚝 떨어지죠. 지금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 책 나오고 나서 한 주인가 더 오르다가 그다음부터 진짜 이게 급변침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의 멘트도 달라졌지만 실제 데이터도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급하게 꺾이고 있어요. 어저께 나온 데이터도 61인가로 떨어졌어요. 67인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파란 거는 전세 수급 지수인데 거의 바닥에서 상투까지 아주 다이렉트로 쫙 뽑았죠. 네. 근데 이번에는요. 처음에는 세게 올랐는데 한 번 졌고 교육기가 완만하고 이제는 빠지고 있어요. 어저께 나온 지수는 빠졌어요. 즉 여기까지 못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파란 초록색이 전세 매매 실거래가거든요. 네. 이때는 전고점 넘어갔고 사상 최고치 갔죠. 이때 특히 전세 대출이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전고점에서 빌빌대고 있어요, 지금. 이때는 되게 쉽게 넘었다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고 했는데 전세가 오르는데 매매가 빠진 적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요런 때만 모르는 거죠, 요런 때. 같이 올라갈 때만 자꾸 하는데 아닌 때도 있었다. 이번에 전세가가 안 빠지고 매매가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지표로도 꺾이는 게 나왔고 대신 제가 예고 지표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꺾였다고 해서 곧장 꺾이진 않아요. 제가 10월달이라고 한 것도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서 10월달까지 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항공모함 같아갖고 U자형으로 빠지지 V자형으로 꼭 이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아파트라는 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개별 아파트라 그러면은 뭐 급변침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급하게 책을 쓴 것도 제가 책을 쓰고 나서 그러니까 이미 꺾인 다음에 아파트 꺾였다 팔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책을 썼는데 지금 오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오를 때 파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취지로 제가 상투 치기 전에 급하게 좀 책을 쓴 이유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10월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부동산원이든 KB든 뭐 매주 뭐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라면서도 오를 거예요. 이럴 때가 팔기 좋은 거지. 나중에 꺾인 다음에는요. 우리 2022년 말에 보세요. 팔 수가 없었어요. 팔 수가. 거래가 안 되니까. 꺾이고 나면 못 팔죠. 네. 그러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주택자라면 당연히 이시를 하는 게 좋고 1주택자는 뭐 팔 필요 없다. 살 집은 있어야지라고 하지만 그 1주택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간 연끌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하거든요. 이자가 싸우면 뭐예요? 매매가가 더 싸져 버리는데 무주택자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주택자라도 견딜만 하다 이런 분들은 상관없는데 무리하게 대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살떨리는 그 마지널한 국면에 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1주택자라도 파는 게 좋고요. 올라갈 때 파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도 많이 뭐 정고점까지는 못 왔어도 2021년 고점에 팔았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 치더라도 이번에 그래도 뭐 90% 95% 많게는 뭐 정고점까지도 왔으니까 감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책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농담 삼아서 보통 사람들이
보수가 집권하면 아파트가 폭락을 하고 진보가 집권하면 아파트가 폭등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실제 데이터가 그래요.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윗부분에 있는 두 명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네. 5년 동안 1데이터입니다. 1데이터. 1데이터로 쭉 해갖고 두 개를 평균을 낸 게 분홍색이에요. 요게 두 명의 진보 정권의 상승률 엄청나게 올랐죠. 5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요, 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김영삼 대통령도 막판에는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IMF를 얻어맞는 빠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퇴임 이후에도 더 폭락을 했으니까 실제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김영삼 대통령의 책임이죠. 빠진 것도.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리먼 사태 맞아갖고 마지막에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초록색. 요거를 평균을 낸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초기의 값을 회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요 빨간 게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자까지, 그러니까 어저께, 일주일 전까지거든요. 최근에 반등했죠. 1차 반등, 조정, 2차 반등 했잖아요. 네. 그래도 취임 때까지는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일 때는 폭등했고, 보수일 때는 뭐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대세 하락이, 그래도 본전만 돼도 하락이죠. 물가가 감안하면.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으로 대통령 임기 때 빠진 게 김영삼 대통령 때고요. 네. 요 1958년 종합아파트부터 시작을 하면 네.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여기가 윤보선 대통령,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호칭을 뺄게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5년 채웠을 때 얘기죠. 이때 보시면 유일하게 이게 잠깐 최규하 대통령은 잠깐 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실권은 전두환 소장에게 있었지만 이때 처음으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IMF 때까지 여기까지 더 빠진 건데 요걸 갖다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적입니다. 누적.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신 실질이에요. 실질. 물가까지 감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는 물가가 20%씩 오를 때니까 지금처럼 2% 오를 때랑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CPI Adjusted Index라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만큼 차감을 한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요. 5년 동안 100%가 올랐어요. 우리 아파트는 2배, 3배 올랐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못 오른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50%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가까지 감안을 하니까. 네. 그다음에 노태우, 박정희 이런 순이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리먼 사태 맞았으니까. 네. 그리고 하필이면 또 상투 지나고 나서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대신 이렇게 비교하면은 5년 내내고 또 기간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4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누적으로 하게 되면 5년 오른 대통령과 또 박정희 대통령처럼 19년 하는 대통령을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연율로 하면은 윤보선 대통령은 28% 올랐는데 실제로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빼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1등이고요. 최규하 대통령도 빼면 이명박 대통령이 또 그 연율로도 제일 낮은데 이걸 그래프로 표시한 게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적으로는 제일 많이 올랐어요.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도 뺏겼죠. 또 노태우 대통령 때는 진짜 많이 올랐죠. 기울기는 여기가 더 세요. 실제로는. 꼴등은 이명박 대통령. 근데 이제 이게 1등, 꼴등 나누는 게 그러면 1등이 잘한 거냐?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많이 폭락을 시켰기 때문에 제일 좋은 대통령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포지션에 다른 거고, 이걸 갖다가 그렇죠. 연율로 바꾸면 윤보선 대통령은 뺄게요. 왜냐하면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몫이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돼 있고, 최규하 대통령도 빼면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요 징크스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왜 보수가 집권하면 폭락을 하고, 보수가 집권하면 폭락을 하고, 진보가 집권하면 폭등을 하고, 노무현 여기 문재인 대통령처럼. 근데 이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엘리오트 파동이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네. 하필이면 그때 취임을 한 거예요. 김영 대통령이 뭘 잘못해갖고 뭐 아파트가 폭락한 게 아니고 A, B, C가 시작하는 슈퍼사이클 2파에 취임을 한 거고, 이명박 대통령도 3파가 끝나고 4파가 시작하는 그 와중에 취임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리먼 사태가 날 줄을, 뭐 이명박 대통령한테 뭐 리먼 사태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고, 이때 저축은행 사태, 그다음에 유럽 재정위기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2020년 10월 달에 상투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5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취임을 했잖아요. 이미 꺾여가지고 폭락을, 이게 9년 동안 상승한 다음에 10년째 꺾였는데 그때 취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하고 말고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 파동이, 엘리트 파동이
저는 이거 갖다가 유전자 지도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이렇게 태초부터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세팅이 이미 세팅이 돼 있는데 하필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취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폭등했을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요. 이걸 갖다가 보수 정권의 조정파를 보면요. 제가 A, B, C 빠진다고 했잖아요. A, B, C. 근데 여기서도 A, B, C에 물론 기간은 좀 다르지만 네.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5개 파동이거든요. 1, 2, 3, 4, 5 이번에도 1, 2, 3, 4, 5 김영삼 대통령 때 같은 조정을 할 것이냐 이명박 대통령 때 같은 조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더 큰 조정이 올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조정을 고점에서 몇 프로 하락했냐 이거 안 따져요. 이전 상승파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리트레이스먼트 웨이브라고 그러거든요. 김영삼 조정파는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조정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정파는 이명박 대통령 조정파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정파는요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정파가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면 1, 2, 3, 4, 5 여기서 이것처럼 1, 2, 3, 4, 5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 2파거든요. 여기서부터 오는 파동은 34년 동안에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8년 오르고 6년 빠지고 9년 오르고 이게 아니라 모든 34년의 파동이 끝난 거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앞으로 올 파동은 킬러 C파라고 그래요. A, B, C 중에 C가 제일 무섭거든요. 이게 기간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IMF 때는요. 가격 조정이 왔어요. 한 방에 8년 전 주가로 떨어졌어요. 와르르 했죠. 와르르. 이번에는요. 3년 동안 주구장 챙챙챙 빠진 거예요. 이거. 찌그작. 뭐 살만하면은 유럽 재정 위기, 살만하면 저축은행 사태, PF 사태. 근데 저는 이번에 오는 파동은요. 이걸 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34년에 대한 조정, 즉 30년 이상 인생에 있어서 10살짜리가 40살 될 때까지 아파트가 오르는 것만 봤다면 40살 이후에는 겁이 없어지거든요. 내가 30년 동안 봤는데 다 오르더라. 근데 그게 이번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40년 동안 믿어왔던 게 이번에 깨지는 거죠. 한 방에 깨질 수 있는. 그래서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 전지현 나왔던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 지석진인가 나와가지고 염석진이었나? 지석진은 연예인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배를 이렇게 까면서 나는 해방될지 몰랐지 이런 멘트가 있었죠. 맞습니다. 왜 친일을? 왜냐면 그 사람이 원래 독립군이었어요. 독립군이 나중에 변절이 된 거거든요. 왜냐면 30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내 아들, 손자까지도 계속 일제 치하에 살 거라고 생각을 고정관념이 바뀐 것처럼 이번 아파트 시장에서 왜 9년째 올랐던 2020년, 21년에 연끌도 해갖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가지고 나중에 반대매매 나가고 지금도 30% 깨진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30년 사이클이랑 딱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그 위험성이 이번에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일단 거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할게요. 네. 우리보다 먼저 부동산 폭락이 있었던 아파트를 그러니까 나라를 제일 먼저 떠올리면 일본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 같은 미국, 유럽. 그거를 보면 지금 딱 우리나라가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투치고 이제 막 지났어요. 그거 갖다 제가 3년 전에 책에 썼거든요. 그걸 좀 업그레이드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챕터에 보면 축구의 나라 스페인을 보면 서울 아파트가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게 2021년 8월 달 제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15년 주기 그래가지고 버블 붕괴 직전에 91년 일본과 2006년 스페인 그리고 지금의 21년 한국 이게 8월 달 거예요. 2021년 8월 달 통계 수치가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 유튜브 중에 14만 뷰로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제일 높아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댓글이 달리는 게 저한테 떠요.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상투치기 2달 전에 영상 올린 건데 이걸 갖다가 자료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요즘에 가계부채가 제일 문제잖아요. 네. 여기서 농담 한마디 하면은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고 부채가 문제인 거예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 나만 좋아해. 구독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나만 좋아해. 제 와이프가 절대 가서 아재개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후랭이 TV 보면은 이게 막 웃음꽃이 많이 피는데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만 하고 가계부채가 진짜 문제인데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보면 아까 봤던 1, 2, 3, 4, 5 ABC 1, 2, 3, 4, 5 할 때 지금이 문제 아니에요. 이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 중에 정부 부채가 있고 정부 신용, 민간 신용 두 군데로 나뉘잖아요. 민간 신용은 기업 신용과 가계 신용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두 개 합쳐서 민간 신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IMF 때를 보면 가계 부채는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여기가 100이거든요. 기업 부채가 113%까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IMF가 터지면서
부채 축소. 왜냐면 부도가 나니까 당연히 그 은행에서 반대매매 나가가지고 원금 회수하니까 당연히 부채를 갚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게 64%까지 줄었어요. 근데 가계부채는 상당히 늘고 이때 가계부채가 살짝 준 적 있죠. 요거. 네. 요거는 뭐냐면 카드 사태. 어쨌든 그러다가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요. 대출도 하니까. 그다음에 정부 기업 부채가 100%를 못 넘다가 2019년 20년 이 코로나 때를 대비해서 둘 다 100을 넘어버려요. 둘 다 100을 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늘고 있다가 여기 합친 거거든요. 합친 게 224%까지 늘었어요. 자, 200% 넘었다는 거 잘 보시고 일본의 사례를 볼게요. 30년 전에 1991년에 부동산이 여기 빨간 게 일본의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여기가 91년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20년이었잖아요. 아직도 30년 지났는데도 이거 회복을 못했어요. 여기 까만 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피크를 치기 바로 전에 주택가격이 상투를 쳤어요. 네. 그 다음에 요 빨간 거는 가계부채예요. 이거는 기업부채예요. 기업부채가 얼마까지 늘었냐면 147%까지 늘었어요. 가계부채는 여기 이게 피크일 때거든요. 69%, 70%. 합치니까 214%죠. 그러니까 210%를 제가 항상 210%라고 그러거든요. 200%가 넘은 게 아니라 210%를 딱 넘는 순간 주택가격이 상승을 치고서 20년 동안 빠져요. 20년 동안. 그런데 이거 주택가격이 빠지는데도 3, 4년 동안은 부채도 계속 늘어요. 여러분들 우리 21년에 상투를 쳤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가계부채는 사상치고치 계속 늘죠.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주택가격이 상투 치고 빠지는데도 부채는 계속 늘어요. 언제 주냐면 아파트가 폭락하고 반대매매 나가고 경매 나가고 강제 회수당하니까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갚는 게 아니고 내 아파트가 반대매매 나가가지고 강제청산 나가니까 가계부채가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민간 신용이 200%가 넘을 때 상투 치더라. 그때 하필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 치기 바로 1, 2년 전이더라. 자, 일본은 30년 전입니다. 이거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네. 스페인인데 스페인이 리먼 사태 때 리먼 사태 때 같이 상투를 쳤거든요. 스페인의 주택 가격인데 그다음에 요거는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비중입니다. 피크 똑같죠. 가계 부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85%까지밖에 안 갔어요. 네. 그런데 요거 치기 전에 여기 피크가 127%까지 갔어요.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일본도 가계가 투기를 한 게 아니고 기업들이 투기했다는 얘기는 알잖아요, 우리가. 90년대 막 기업들이 엄청나게 미국 땅도 사고 막 이럴 정도로. 네. 스페인도 가계는 투기를 안 했는데 기업이 투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두 개 합쳐가지고 200%가 넘죠. 그러네요. 딱 피크 치죠. 네. 자, 30년 전에 일본과 15년 전에 스페인이 이랬어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보자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21년이니까 3년 전입니다. 3년 전. 네. 3년 전에 21년 6월 25일 6.25 전쟁하는 날 코스피가 상투를 쳤어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는 뭐 국토부도 10월달이라고 저도 10월달이라고 이건 이미 알잖아요. 아직 정고점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일치가 되죠. 그 다음에 이때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스페인은 둘 중에 하나만 100%를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쌍으로 100%를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24%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요 위기가 이제 오는 건데 요게 그럼 몇 년 동안 빠질 것이냐 사례 일본처럼 20년 동안 빠질 거냐 아니라고 봐요. 자, 이거를 한꺼번에 네 개 나라를 한 방에 일본 91년 그러니까 30년 전에 일본 15년 전에 미국 그다음에 15년 전에 스페인 그럼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도 91년에 상투 쳤죠. 30년 후잖아 얘가. 하필이면 91년 2006년 15년 하니까 30년이에요. 이 15년 사이클이라는 걸 제가 여러 군데서 알아낸 거거든요. 자, 이렇게 놓으니까 잘 눈이 안 와서 제가 이거 갖다가 한꺼번에 한 차트에다가 다 몰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30년 전에 일본의 상투를 여기다가 일치시켰고요. 그러니까 요 윗부분은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 요거는 가계 부채. 요 밑부분은 인구, 생산 가능 인구 비중. 보시면 당연히 21년에다가 30년 전, 15년 전 거를 맞췄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일치하죠. 근데 여기가 살짝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아니고. 우리도 지금 부채가 늘고 있다고 지금 늘었다고 3년 동안. 21년의 상투가 아니에요. 부채는 3, 4년 동안 더 늘어요. 그런데 생산가능 인구 주는 것도 보세요. 똑같죠. 그래서 그러면 일본처럼 20년 동안 여기서 또 20년 동안 빠지면 2040년 가야지 바닥이 나온다고요. 일본처럼 하려면. 그게 아니고 스페인이나 미국처럼 짧게는 6년, 길면 8년. 그래서 2028년 얘기가 제가 나오는 게 이 스페인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번에 1차 하락도 마찬가지고 2차 하락도 마찬가지고 3년 전에 쓴 책의 내용이랑 지금 하는 내용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업그레이드만 더 한 거죠. 데이터 업그레이드 한 거. 너 지금 와서 뭐 하락한다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3년 전에 주장했던 거를 지금 와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A파였고 지금은 C파예요. A, B, C 중에 C. 그때는 대폭락이 시작된다고 이번에는 2차 폭락이 시작된다고. 네. 폭은 제가 책에다가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해서 했거든요. 뭐든지 최악의
해놓으면 그보다는 더 덜 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최악의 경우에는요 2013년까지 빠져요. 2013년도 가격으로 박근혜 대통령 가격으로. 야, 거의 나라 망하는 수준 아닙니까? 부동산만 망하겠죠. 나라가 망이 아니라 저는 잘못하면 전 세계가 망할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대공황 국면까지는 아니어도 네. 되게 위기 국면이 있어갖고 계속 저는 투자 클럽에서도 계속 쇼패팅만 하고 있거든요. 미국 나스닥도 숏, 국내 고퍼스도 숏 계속 이렇게. 많이 보셨겠네요. 예, 좀 꽤 많이 벌었어요. 와. 지금도 포지션이 있어요. 어저께도 영상 올리고 그랬으니까 공개 영상도 몇 개 올렸으니까 그걸 가입해야 되겠는데? 제가 열흘 전인가? 그때는 제가 1억 5천으로 1억 만드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고서 배팅을 들어간 게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물론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돼서 이미 지울 수도 있어요. 여차 아니다 싶으면 저는 빠져나와 버리니까. 신비로운 서울 아파트, 엘리어트 파동, 이승만과 서울 아파트. 그리고 이제 1958년부터 이제 종합 아파트부터 시작해갖고 엘리어트 파동이 시작됐다는 걸 두 번째 챕터에 있는 건데 여기 중간에 내용이 보면요. 요런 내용이 나와요. 요게 요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요 부분을 확대하면요. 34년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 아까 얘기했죠? 8년 상승에 대한 조정이 아니고 87년부터 올라온 거에 대한 34년 동안에 대한 조정. 인생 사이클의 그 30년 주기. 그런데 실질지수 기준으로는 2013년 저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궁금하시면요. 엑셀로 계산한 게 쭉 나오거든요. 앞에. 여기 보면은 2013년 저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즉 언제냐면 2028년에 2013년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15년 전의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야, 왜냐면 쇼킹하다. 보세요. 98년에서부터 13년이면 2013년이잖아요. 네. 2013년에부터 15년이면 2028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2013년 이후에 2028년은 2013년의 가격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실질지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어느 아파트가 30% 빠졌어요. 실질지수가. 네. 근데 10년 동안 매년 2%씩 물가가 올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20% 올랐겠죠. 그럼 그 아파트는 명목으로는 20%밖에, 아니 10%밖에 안 빠진 거예요. 우리가 실질지수로 30% 빠졌다는 얘기는 명목으로는 그만큼 안 빠져요. 그러니까 명목으로 봤을 때 2013년까지는 안 빠져요. 왜? 여기다가 물가를 갖다가 20% 가까이를 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지수로는 61%가 빠지고 이것도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47%가 빠져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이건 고점 대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는 전부 이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고점에 대한 조정을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사서 얼마 빠졌느니 아니면 고점에서 얼마 빠졌느니 네. 그렇게 이제 환산을 해서 하면은요 실질지수로는 61%고 명목으로도 47%예요. 근데 우리 한 작년에만 해도 우리 아파트 반토막 났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한두 개죠. 몇 개잖아요. 15억짜리가 갑자기 뭐 8억에 거래되고 7억에 거래되고 이런 것도 실제로 몇 개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2028년에는 그런 게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몇 개가 반토막 난 게 아니라 대부분이 반토막이 나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상 빠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그렇죠. 70% 80% 빠지는 것도 있고 덜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거 갖다 잠깐 계산을 한 거를 어떤 논리로 계산했냐면 요 부분을 확대한 게 요겁니다. 네. 87년부터 네. 김영삼 조정파는 노태우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고 이명박 되돌림은 노무현의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고 윤석열 되돌림은 문재인 상승의 되돌림이 아니라고 그랬죠. 윤석열 되돌림은 34년 동안에 오른 거에 대한 되돌림이에요. 그러면 근데 파동 반복의 법칙, 파동 균등의 법칙 이런 게 있어서 요 하락률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되돌림 비율이. 그러니까 2파와 4파는 1파와 3파에 대한 되돌림인데 그 비율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요 큰 2파 있죠. 이거 그런데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 큰 사이클에 대한 2파는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비율대로 계산을 한 게 아까 계산 그거예요. 61%. 예. 그럼 여기. 근데 이건 실질이에요. 왜냐면 물가가 10년 동안 2.5%씩 올랐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25%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신다면 제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이거 아닐까. 이렇게 여기 요 정도. 요 정도. 요렇게 06년도. 06년도 고점 요 정도까지 빠지지 않을까. 이거는 최악의 경우로 생각을 한 거고. 방금 얘기했던 게 요겁니다. 요 A, B, C로 빠지고 A, B, C로 빠진 게 여기서 A, B, C로 빠질 것이다. 그런데 요만큼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을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패턴을 두 개를 갖다가 평균값을 내가지고 여기서 또 제가 시뮬레이션 계산을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아까 책에 나왔던 그 수치예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면 이거 얼마 안 빠진다 그러지만 이 올라간 거에 대한 거의 한 40% 빠졌어요. 40%. 되돌림. 이때는 한 37% 되돌렸고 이때 한 제가 38%인가로 계산한 거예요. 38%로 계산하면 요 정도가 나온다니까. 요 정도. 보세요.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거에 대한 절반을 되돌리면 요 정도 되돌리는 거죠. 네. 한 30몇 프로 되돌리면 요 정도 되돌리는 거라고요. 10% 되돌리면 요 정도 되돌리는 거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실질지수 기준으로는 2013년 바닥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 건 2006년이다. 2006년만 해도 그동안 앞으로 8년 동안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만약에 뭐 10억, 9억을 받았다. 15억짜리 사면 한 9억 받잖아요. 9억인데 금리가 한 4%다. 근데 10년 동안 갚아보세요. 1년에 3,600만 원씩 갚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 3억 6천을 갚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3억 6천을 손해보는 거라고. 아파트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안 샀으면은 이자를 받았을 텐데. 그거를 감안하셔서 큰 그림을 좀 고민하셔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오를 때니까 팔 기회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아까 연도로는 28년 전후? 이 정도로 네.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뭐 한 06년도 고점 정도로 네네. 본다면 그 이후의 회복의 어떤 움직임? 그것도 아마 파동으로 좀 보실 것 같긴 한데 그건 어떻게?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한 게 있는데 책에도 써놨거든요.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가 온다. 뭐라냐면 노태우 일파. 이게 87년도거든요. 그러니까 34년 동안의 시작이 노태우 일파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게 다시 온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하나의 사이클이니까 똑같은 사이클이 또 시작되는 건데 그게 언제냐면 2028년이에요. 킬러 18은 무섭죠. 아까 얘기했던 폭락한단 말이에요. 반대음이 나가고 또 한 가지 좀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IMF 때나 그 리먼 사태 이후에 2013년 바닥 칠 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IMF 때는 뭐 부도가 나고 자살하고 막 이랬고 2013년에는 하우스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 사태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번에 하락할 때는 빠질라다가 말고 올랐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진 바닥은 그런 사태가 올 거다. 뭐 그렇게 오라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과거 역사적으로 최악의 국면에 항상 그렇게 바닥이 치면서 물갈이가 되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고 도약을 하듯이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41년 만의 기회다.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반등이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 바닥일 때도 기회가 왔죠. 그때도 뭐 2배, 3배 올랐으니까.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닌 정말 자자손손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베팅할 수 있는 게 2028년 제가 볼 때 빠르면은 6월, 늦으면 2029년 2월. 그래서 제가 대충 지난 3년 전 책에는 2029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너무 먼 것 같아서 이번엔 2028년이라고 조금 앞당겼습니다. 자, 요거는 2013년을 100으로 놓고 전국에 있는 서울, 경기도, 광역시, 지방 8개도, 블루존, 스타 이런 거까지 다 합친 거예요. 네. 가장 센 건 당연히 스타 지수가 세겠죠. 네. 시가총액 상위 100등이니까 뭐 여기에 뭐 아리팍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제일 그 서울 아파트 중에 좀 불같이 올랐다가 불같이 떨어진 게 블루존이라고 그랬죠. 요게 스타 지수입니다. 스타. 그다음에 요게 서울 평균이에요. 서울. 네. 파란 거는 블루존입니다.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고 최근에 이제 반등하려고 그러잖아요. 요 봉 차트는 전국 아파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요 까만 거는 경기도인데 희한하게 경기도 그 실질 지수랑 전국 지수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다음에 분홍색은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아까 반등 못했다는 얘기했죠, 이거. 네. 그다음에 이건 지방 아파트입니다. 지방. 요거는 8개도 분홍색 광역시랑 초록색 8개도랑 합친 게 지방이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파동이 다 다르다는 얘기 했고요. 이거는 87년부터 전국 5,050개 단지의 실질 지수입니다. 이거 실거래가 명목입니다. 명목. 네. 보시면 이걸 P1으로 놓고 IMF 때를 P2로 놓으면 지지받죠. 희한하게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지받죠. 네. 타고 오르죠. 그러다가 빵 떴죠. 이게 마지막 5파인 거예요. 마지막 5파. 전국으로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 끝.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요거 아직 안 깨졌죠. 저는 이게 조만간에 깨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깨진 약한 고리가 나왔거든요. 자, 서울입니다. 서울은 안찍 멀었죠. 멀었습니다. 워낙 덜 빠졌고 중간에 돌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얘예요. 얘. 광역시. 깨졌네요. 네, 1170개 단지고 120만 세대입니다. 이거. 보여드렸듯이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문제는 이런 게 나올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3년 동안 빠져갖고 죽겠다는데 이때는 8년 동안 이랬다니까. 8년 동안.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 파동을 계산했을 때 여기서 여기다가 프로젝션을 요렇게 제가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A, B, C 나오고 A, B, C 나온 것처럼 지금처럼 A, B, C 이제 이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요걸 갖다가 제가 L차트 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추세선을 다 거놨어요. 여기를 요게 하나의 1파고 요게 하나의 3파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5개 파동이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쭉 거놨죠. 이렇게. 네. 이렇게. 요걸 갖다가 확대한 걸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보시는 부분은 노태우 상승파입니다. 노태우 상승파. 이거는 로그 차트고요. 이건 산술 차트입니다. 요 빨간색 선 지지선이거든요. 이게 산술 차트에서는 이제 지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직선이었고, 그러면 요 추세선을 깨지면서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이게 4년 동안 상승하는 지지선이 깨지면서 박살이 났다고요. 그러면서
여기 좀 이따 반등하는 요선 있죠, 요선. 요거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조정파입니다. 이걸 고점으로 놓고 이제 종가만 연결할게요. 네. 그다음에 이걸 P2 놓으면 요렇게 곡선이 생기겠죠. 실제로는 직선입니다. 요걸 평행이동을 쭉 시키면 요렇게 되겠죠. 여긴 P1, P2 기울기구하고 P1을 에다가 기울기 하면 1차 함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 산수 차트에서 기가 막히게 닿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게 월요일자 데이터일 거예요. 지금 8월 달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월중 고점은 7월 달인데 오늘 보니까 월중 고점도 8월 달로 바뀌었어요. 왜? 지금도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를 때 팔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꺾인 다음에 팔려 그러면은 안 팔리니까. 자, 그러면 이게 한두 달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얘보다 낮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실질지수 물가를 감안한 거예요. 그러면 요 기울기와 같은 평행 추세대를 하나 만들면 가장 낮은 점이 여기겠죠. 그러면 요렇게 평행한 지지선이 되겠죠. 이게 저항선이라고 그러면 대충 이게 2028년이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대충 여기서 만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A, B, C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간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급하게 오느냐 천천히 오느냐 이제 그건 봐야 되는 거고 아까도 봤듯이 요 추세선이 무너지면서 요 추세선이 무너지면서 리먼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네. 이번에도 여기가 언제냐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예요. 취임하고 나서 또 박살났죠. 취임하자마자 박살난 거예요. 물론 지금 반등하고 있지만. 근데 강남 서초나 몇 개들만 요 정도 와 있지 어떤 거는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많아요.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빠지다가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살짝 반등하는 정도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8년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연봉이거든요. 1955년부터 이제 연봉이 된 봉 하나가 연이에요. 네.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91년, 2006년, 15년, 2021년 15년, 네, 98년, 2013년 15년, 거기다 15년을 더하면은 28년이라고 했는데 요 초록색선이 뭐냐면 신기하게 저도 이거 발견하고 놀랐어요. 이게 제가 일부러 근 것도 아니고 이게 15년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우리가 주식할 때 20일 이동평균선 쓰는 것처럼 보면 82년 지지, 87년 지지, 98년 지지, 2013년 지지, 2028년 지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15년. 통계라는 거는 어떤 확률 게임이거든요. 과거에 아침 7시만 되면 해가 떠 있더라. 그러면 내년에도 떠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건 물론 당연히 확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그전에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베팅하는 게 훨씬 승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9캔들, 8캔들이라고 있거든요. 91년부터 98년이면은요. 이게 91년 5월이고 98년 11월이에요. 근데 이걸 캔들로 개수를 따지면 8개. 그러니까 이때 8년 조정인데 이명박 대통령 때는 6년 조정이거든요. 왜? 2006년 말이고 2013년 1월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6년 2개월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캔들 수로는 8캔들이에요. 2006년부터 캔들을 따지는 거니까. 그리고 올라갈 때는 9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8년 오르고 여기는 9년 올랐거든요. 네. 근데 캔들 수로는 9캔들이야, 똑같이. 그러면 여기도 8캔들로 따지면 2028년 또는 2029년 그 근처가 될 거라고요. 여기도 그런 게 8캔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오묘하게 마치 유전자 지도가 이미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미 유전자 지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책에다가 썼거든요. 그렇게.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수십만 명이 수천만 명이 막 사고팔고 하는 그 아주 카오스의 세계인 것 같지만 네. 거기도 하나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급 부족, 금리 인하. 네. 인하할 것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뭐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뭔가 악재가 다 이제 거의 네. 제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방금 질문했던 두 가지를 네. 제가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 네. 공급 부족 때문에 폭락을 할 거고요. 금리 인하 때문에 폭락을 해요. 아, 정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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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어요. 91년 노태우 상투와 2006년 노무현 상투, 그다음에 이번에 21년 문재인 상투 15년마다 상투를 쳤잖아요. 그때마다 공급이 바닥이었어요. 공급이 적으면 아파트가 오른다며요. 절대 안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87년도, 88년도 노태우 때 이게 4년 동안에 진짜 수직으로 올랐거든요. 이때 공급이 최대로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이때 뭐 노원구 주공 아파트들, 그다음에 목동 아파트, 올림픽 회밀이 뭐 아시아 선수촌 이런 것들 엄청나게 요 빨간 게 뭐냐면 1958년 종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주 물량을 월별로 한 다음에 그걸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여기 막대기가 월간인데 삐죽삐죽하니까 그걸 갖다 스무딩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입주 물량이 최대로 많죠. 근데 아파트가 대폭등을 하죠. 그 다음에 2004년 정도가 아파트 입주가 엄청 많죠. 네. 이때 노무현 대통령 폭등할 때라니까. 잘 보시면 91년 5월 달에 노태우 대통령 상투 칠 때 정확히 바닥은 아니지만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이었다고. 이것보다 급감한 다음에 여기서 살짝 올랐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제일 적었을 때, 그러니까 전후 10년을 봤을 때 입주 물량이 가장 바닥인 수준에서 상투를 쳤다고요. 더 특이한 거는 2006년 11월 달에는요, 버블세븐 터질 때는요, 정확히 입주 물량도 바닥이었어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2006년도, 2005년 말, 2006년 초, 2006년 7월 달 버블세븐 막 폭등할 때 계속 사. 왜?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 거야. 맞거든요. 근데 상투 쳤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세요. 정확히 바닥은 아니지만 입주 물량이 제일 바닥 가기 전에 이미 꺾인 상태였다고 이게.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왜 아파트가 상투 치냐고. 이 논리는 뭐냐면 내 아파트를 팔아먹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면요. 주위에 내랑 비슷한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 물건을 비싸게 못 팔아요. 내 물건에 희소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입주 물량이 없을 때는 내가 10채 갖고 있어요.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죠. 근데 막 여기 2,000세대 저기 3,000세대 막 입주하면 투기 세력들의 물량을 팔아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투 치는 게 제 혼자 한번 뇌피셜로 따져보니까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할 때 최바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여튼 최대한 직전보다는 엄청나게 줄어 있을 때 상투를 치더라. 세력들의 물건을 떠넘기기 가장 좋은 시점이 희소성이 있을 때, 물건이 없을 때, 앞으로도 줄어든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30년 동안에 3번의 꼭지에서 입주 물량이 바닥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걸 생각해보세요. 입주 물량이 앞으로 계속 줄 거예요. 맞아요. 제 자료에도 보면 여기서 계속 입주 물량 줄는 걸로 나왔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건설사들이 왜 아니 아파트가 폭등을 하고 계속 오를 텐데 왜 안 짓지? 건자재값 올랐어도 아니 원재료 값이 200원을 올라도 나중에 10만 원을 팔던 걸 50만 원을 팔면 되잖아요. 아파트가 그렇게 오른다며. 근데 왜 이렇게 줄일까요? 왜냐면 위기 전에는 항상 입주 물량이 급감을 했어요. 왜냐면 안 지으니까 건설사도 뭐 2년 3년 후도 고민해갖고 아파트를 짓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파트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걸 미리 알기 때문에 지금 안 지으니까 그게 조만간에 입주 물량이 뭐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입주 물량이 앞으로 급감할 거기 때문에 아파트가 계속 오를 거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잘못됐고 그건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 아니면은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다.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속이는데 거기에 완전히 사람들이 이게 충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현혹당했다. 근데 그걸 인지를 못 하는 거죠. 맞아, 당연하지. 입주 물량이 줄면 당연히 들어갈 아파트가 없으니까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근데 과거에 안 그랬다니까요. 전세가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밀어 올릴 것이다, 매매가를. 맞습니다. 근데 안 그런 적을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서울 아파트 이게 리먼 사태 때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 여기를 항상 저는 바닥을 2013년 1월 바닥으로 봐요. 근데 전세가가 폭등을 해요. 아파트가 폭락을 해요. 물론 매매가가 폭등을 하고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매가도 폭등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전고점을 쉽게 넘었잖아요. 지금은 전고점에서 아직 보복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매매가가 다 오를 것이다. 밀어올 것이다. 그거는 맞을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 너무 고정관념을 바뀌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요 차트는 제가 주식 투자 클럽을 하면서 쇼패팅을 하면서 이제 이게 보름 전인가 했던 건데 이거를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캡처한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차트는 되게 복잡하죠. 네. 이게 1970년부터 차트거든요. 여기 뭐라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갖고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먼저 이 세 장의 차트가 겹쳐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위에 있는 건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네. 요거 봉 차트는 2년물 국채금리 차트고요. 요거는 꺾임새는 기준금리입니다. 네. 세 가지 금리, 미국의 세 가지 금리를 겹쳐 놓은 거고요. 이거는 기간입니다. 기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방금 전에 봤던 요 10년물이 당연히 위에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장기물일수록 금리가 높잖아요. 그런데 이게 붙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붙을 때. 네.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지금도 붙어 있거든요. 네. 자, 이거를 차이를 뺀 게 장단기 금리 차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차는 게 차이가 요겁니다. 82년에 있었고 90년 정도 있었고 2000년에 있었고 2007년에 있었고 코로나 때는 잠깐 있으려다 말았고 지금 역전된 거죠? 역전된 기간입니다. 기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구간이에요. 요런 게 정상인데 요렇게 잠깐 역전된 게 뭐 1년, 6개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요건 그 차트를 확대시켜 놓은 거고요. 네. 자, 요 차트는 그러면 그럴 때 주가나 아파트는 어떻냐를 보기 위해서 까만색, 파란색 선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1970년부터예요. 네. 그 다음에 요 봉 차트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닷컴 버블 때.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 다음에 요 까만 선은 서울 아파트 실질지수. 아까 그동안 봤던 거. 자, 이거를 갖다가 합친 게 요겁니다.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화면 캡처를 요걸 하나 해놓고 요것도 캡처하고 요것도 캡처하고 요것도 캡처한 다음에 이러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눈이 오는데 저는 이제 눈에 익으니까 내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참고로 대공황 때 이 역전된 기간이 딱 700일이었어요. 대공황 직전에. 그런데 지금 780
이게 일주일 전 거니까 지금 한 790일 됐을 거예요.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역전됐을 때 비정상적일 때 세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역전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즉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 위기가 발생을 했거든요.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있다가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통계적으로. 미국 학자들이 다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그보다 좀 더 몇 달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좀 요동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오늘 내일 하거든요. 지금 역전되는 게 해소되는 게 벌써 어디는 됐다고 그러고 안 됐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 나와요. 보시면 90년대에 175일간의 역전 현상이 있은 다음에 세이빙 앤 론 이게 뭐냐면 저축 대부 조합 파산한 거거든요. 미국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다음에 2000년에는요. 테크 버블, IT 버블이었죠. 닷컴 버블. 그게 발생을 했고 294일. 그다음에 2007년도 직전에는요. 540일이었는데 서프라임 사태 이게 해소가 되면서 주가도 폭락하고 아파트도 폭락. 그리고 코로나 때는 잠깐 하려다가 말았고 이 지금이 700일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대공황 때 700일인데 지금은 790일 넘었을 거야. 이게 일주일 전 자료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되려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 근데 이런 사태가 왜 이렇게 벌어졌냐면 여기서 보시면 장기 금리는 보통 우리가 경기를 얘기를 하고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를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자, 미국에서 파월이 만약에 빅컷을 했다. 0.5%를 내렸다. 그러면은 단기물은 즉각 반영을 합니다. 장기물은 덜 반영을 해요. 장기적인 거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2년물이 빨리 떨어져 버리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위기가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역전이 해소될 때 이게 역전이 왜 해소됐냐면 이게 기준금리를 꺾음세를 확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따라 내려오는 거야. 장기금리는 덜 따라 내려와요. 그러니까 정상이 되는 거지, 정상. 초록색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럴 때 저축 대부조합이,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도 금리 확 내리죠. 버블이 생긴 걸 끄기 위해서.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터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금리를 확 내렸죠. 리먼 사태 때 이게 7년 이때 서프라임 사태 났을 때. 이때도 역전이 해소가 되면서 위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우리 추석 때 하나? 언제 하나? 하여튼 이 금리를 빅컷으로 막 내려버리면 단기 금리가 급하게 내려오면서 오늘까지도 아직도 역전이에요. 제가 오늘 데이터 보고 왔는데 월 데이터로 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보세요. 이때 아파트가 올랐나요? 폭락을 했다고요. 리먼 사태 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코비드 때는 역전이 안 됐었어요. 이건 아니고 닷컴 버블 때도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가 폭락하는 거 보이죠?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우리 코스피 반토막 났어요. 이거. 일본도 반토막이 났고 91년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면서 일본도 부동산 버블이 터졌고 우리도 잠깐 노태우 대통령 상수를 쳤고 이랬어요. 이때는 미국의 은행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2000년에 닷컴 버블 때는요. 닷컴 버블이 망했죠. 그 다음에 2007년에는 부동산이 망했죠. 저는 지금을 올 버블이라고 여기다가 써있잖아요. 올 버블. 올 버블이 뭐냐면 은행도 망하고 잘못하면 이건 위기를 대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에 은행과 2000년에 지금은 AI 버블이죠. 그 다음에 서프라임이 지금 저는 PF 사태라고 봐요. 그게 동시에 터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후에 불과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대출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 괜찮아요. 어차피 그 집에 살 거니까. 근데 문제는 나 70%가 대출인데 80%가 대출인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내가 볼 때는 6개월 만에 파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을 대비를 하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보면 사실 이 순서가 정상이잖아요. 네. 기준금리가 제일 밑에 있고 2년물, 10년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확실히 좀 이상하긴 합니다. 기준금리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가 완전 역별이에요. 이런 걸 완전 정별이라고 그러면 이건 완전 역별인데 이제 이게 정별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780일이 넘었으니까. 그러면서 해소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라서 나는 빚도 없어. 이런 분이라면 아무 상관없는데 영끌한 분들도 10명 중에 1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지널한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다. 올라가고 있을 때다. 지금은. 이 방송하는 때도 어저께 부동산은 나왔잖아요. 지금 상승률은 줄었지만 올라갔다고. 몇 주째 상승. 그냥 지금 올라가고 있다니까. 팔려면 얼마든지 팔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다주택자 할 거야.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내가 레버리지가 되게 많다. 남들에 비해서. 그리고 만약에 저 말이처럼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내가 위험해지겠구나라고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봐요. 제가 그동안에 했던 포지션을 6월 1일 날 다 정리했거든요. 달러도 정리하고 주식도 정리하고 다 정리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벌었다고 이제 공지도 하고 저는 이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얼굴은 안 까지만 계좌는 매일 까거든요. 최근 공개 방송에서 계속 계좌 까고 있으니까. 오, 실력자.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죠, 좀. 야.
그리고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 뭔가 말로 떠드는 것보다 제가 매매하면서 깨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면서 해야지 사람들도 신뢰를 갖게 되는 거지. 그냥 오른다고 갖고 아니면 말고잖아요. 아니면 제가 틀리고 제가 계좌 손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이고, 그때 제가 매매를 6월 1일 날 중단했던 이유가 네. 책을 빨리 써야겠다. 왜냐면 느낌에 6월달, 7월달부터 토끼무리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낚시를 하다가 보면 물고기가 물까 말까 물까 찌를 그럴 때 이거 갖다 빨리 채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와서 덥석 물거든요? 바둑에서도 덜국수라는 게 있어요, 덜국수. 그동안 집도 잡고 뭐 다 잘 잡아놨는데, 집을 지어놨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덜컥 하나 놓는 바람에 그 판을 다 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6월달, 7월달, 8월달이 정말 토끼무리가 시작됐구나. 뭐 언론과 정부와 그다음에 투기 세력들과 유튜버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뭐라 썼냐면요. 13번 챕터에다가 정부와 언론의 토끼머리, 공포 마케팅과 절파 마케팅. 너 집 안 사면 벼락거지대. 요번에 DSR 2달 연기했잖아요. 갑자기. 네. 그게 절파 마케팅이에요. 우리 홈쇼핑 가다 보면은 2시간 남았습니다. 뭐 3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막 와이프도 막 뛰어가서 막 핸드폰 주문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에도 또 보면 물건이 나와요. 절판인데도 계속 나와. 자, 여기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민스키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 유명하죠, 네. 이거. 왼쪽에는 하이머 민스키 이제 아마 교수일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써놨는데 저도 이거 베꼈거든요. 네. 근데 지금과 이게 7월 달까지의 서울 아파트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눌림목 있죠, 눌림목. 저 눌림목이 여기라고 보고 지금 요번에 지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저는 요거라고 봐요. 요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게 온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노란색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10월 달 정도까지는 지금 노란색을 쳐놓은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대세는 이미 꺾였는데 8년 동안 빠질 건데 중간에 한 1년 조금 많이 빠지다가 급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상승인 줄 아는 거야. 근데 과거에 6년 빠지고 8년 빠지고 그러고 바닥을 쳤지 1년 빠지고 바닥 친 적은 없었다니까. 일시적인 반등, 보통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반등 비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책에도 써있듯이 반등 비파가 끝나간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방송 나가고 나서 또 아마 한두 달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팔고 뭐 6개월 전에 샀으면 모를까, 또 지금 와서 살려는 분은 조금 빠졌다고 그래서 덜컥 두지 말라. 그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덜컥수. 네. 그러면 2달 정도 뒤로 밀린다고 하면 지금 내놔야 되겠네요. 빨리 정리를 하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근데 분위기가 벌써 쌓여졌죠. 네. 갑자기 저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딱 책 인쇄 들어갔는데 딱 갑자기 정부에서 대책이 막 나온 거 보니까 당신 책이 해킹당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할 정도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재료학개론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빠질 때가 되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규제가 나오고 대출이 끊기고 갑자기 뭐 주식도 안 좋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지, 주식이 안 좋아서 부동산이 빠지는 게 아니고 부동산은 그냥 빠질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자 지도에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 궤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유전자 지도, 저희의 운명, 엘리어트 파동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가? 우리 세계에서는? 저는 못 벗어난다고 봐요. 그걸 우리는 짐작을 하고 추적을 해야죠. 제 책에도 3년 전 책에는 써 있어요. 그 유전자 지도를 추적하며 어쩌고저쩌고 써 있거든요. 이미 판때기가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판때기의 궤적을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걸 꺾으려고, 야, 내가 산 아파트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고 뭐 한강도 보이고 뭐 하기 때문에 니들 거 다 빠져도 내 아파트는 오를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되는 거죠. 순응을 해야 된다. 이 세계에. 네. 우리는 마켓 메이커가 아니고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그러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주포가 주가를 막 만드는데 내가 주포인 것처럼 갑자기 막 1억을 오늘 막 사갖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박살나고 막 이런 경우 많거든요. 맞습니다. 주포들은 얼마든지 조절하면서 1억 샀다가 5천 샀다 할 수 있지만 나는 주포가 아니고 주포가 만들어 놓은 가격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쫀칭 붙는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막 집을 살려고 하시는 네. 20대, 30대, 뭐 40대도 있고요, 50대도 있고요. 사려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후랭이 TV 나와가지고 유튜브로 급하게 시작한 것도, 그리고 제일 처음에 방송한 게 요 화면에 보이는 요거예요. 제가 5월 달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 6월 달에 방송을 한 거거든요.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뉴스에 중앙경제지에 나왔던 건데, 네. 청년들이여 하루라도 빨리 집부터 살아라는 제목으로 딱 나가지고 뭐 유튜버가 유명한 기업형 유튜버인데 했는데 요게 상투치기 4달 전이에요. 그리고서 지금 30% 빠져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청년들이라고 그랬고요, 하루라도 빨리라고 그랬고요, 노도강을 추천을 했어요. 세 가지의 오류가 뭐냐면, 청년들이 아니라 사장님들 그랬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자산가들이요, 하루라도 빨리가 아니라
한 3년 있다가 살아. 그랬으면 요번에 뭐 강남구들도 막 3, 40%씩 빠졌잖아요. 노도강을 사mar하면 안 되고 압구정 현대를 사거나 그랬으면 지금 막 10억, 20억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영끌오적이라는 영상도 올린 적 갖고 제가 주범이에요. 영끌오적 그 단어를 만들어 갖고 그래요? 예, 영끌오적, 그다음에 영털,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주둥이 효과, 아가리 효과, 막 그런 걸 제가 방송에서 이제 재미있게 하려고 막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퍼져서 일상 용어가 됐더라고요. 자, 이때 2021년 패닉 바잉의 끝은 벼락 빛거지 영끌오적 인덱스를 제가 지수까지 만들었어요. 영끌오적 인덱스. 영끌오적들이 추천한 그 노도강 지역에 50개 단지를 골라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이건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인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살짝 반등했죠. 네. 자, 2021년 특히 영끌오적 인덱스의 주식들은요, 아니, 아파트들은 8, 9, 보통 서울 아파트 평균이 10월이 상투인데 얘네는 7월 달부터 상투 챙겼더니 나왔어요. 워낙 마지막에 급하게 올라가고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주식으로 치면 이거 개잡주라고 그러는데 개잡주. 절벽 상승. 완전히 폭등이에요. 와, 쉬지도 않고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걸 여기서 추천하면 돼야 안 돼요. 이미 8년 올라 있고 오름폭도 300% 막 400% 올라 있어요. 1억짜리가 5억이 됐으면 엄청 오른 거잖아요. 10억이 50억 된 거야. 그런데 이 영끌 눈에는 강남이 30억, 40억 하는데 야 이거 5억 싸다 이런 거예요. 1억이 5억 된 거는 되게 비싼 거예요. 자, 노원구 91개 단지입니다. 10만 세대가 넘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도봉구 지수입니다. 도봉구 지수는 약간 여기 쌍봉을 약간 노원구는 외봉인데 도봉구는 쌍봉을 쳐요. 여기 쌍문동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빠진 거 보세요, 이거. 이 중에서 제가 50개를 골라가지고 영끌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영끌 인덱스 보세요. 지금도 빠지고 있다니까, 지금도. 지금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물려가지고, 그 다음에 특례란 할 때 여기서 샀다고요, 여기서. 또 물렸어. 진짜 반등이 없네요, 여기는. 반등이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 이번에는 노도강 차례야. 또 추천을 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반등 엄청나게 했죠. 전고점까지 온 거 있죠. 걔네들이 빠지면요, 얘네가 나중에 더 빠진다니까. 주식에서 그래요, 주식에서. 주도주가 꺾이면 비주도주는 그냥 나락으로 가요. 그리고 아까 봤잖아요. 얘가 왜 줄었어요? 신용대출이 그만큼 줄고 있다고. 이자를 못 버티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강남은 어차피 15억 이상의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고 그냥 생돈으로 샀단 말이에요. 노도강 이런 데는 5억, 3억 수두룩했단 말이에요. 7억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출이 막 80%까지 받고 약관 대출까지 받고 신용대출 하여튼 많았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지금 좀처럼 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떨어진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1.5%일 때 대출받은 금액과 지금 4%일 때 대출받은 금액과의 그 이자를 갚을 생각을 해보시면 3배를 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생활이 피폐해진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 영끌에서 사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7년 동안 빠진 다음에 사는 거랑 1년밖에 안 빠진 다음에 사는 거랑은 나중에 여기서 1년 더 빠지더라도 8년 빠지면 어때? 뭐 1년 정도나 버틸 수 있어 이러지만 얘가 여기서 6년 빠지는데 난 1년째 산 거예요. 그럼 나머지 5년 어떻게 버틸 거냐 이거죠. 그다음에 하락도 여기서는 음마가 여기서 반토막 났다고요. 도공 엑셀도 막 40% 빠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빠질라다 말고 올랐단 말이에요. 전고점 넘은 것도 있고 그래. 근데 요즘에는 강남 3구 이런 것도 막 영끌 젊은이들이 사고도 한다 보더라고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끌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되고 큰 그림으로 한번 봐라. 갈아타기도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요. 있던 집을 팔아야 되겠네요. 근데 갈아타는 얘기는 어차피 내 돈 좀 더 보태는 거잖아요. 내 기존에 돈이 있잖아요. 네. 생돈 연끌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뭐- 이제 더 대출을 받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저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뭐 손실이냐 이익이냐 수익이 얼마나 나냐 이것 따지지만 이게 삶의 만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거주 안정감. 애 데리고 맨날 또 그 전세 이사 다니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친구 사귀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주 거주 만족도 이런 걸 위해서는 값어치로 평가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 그런 거는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전 괜찮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아파트가 몇 년 빠질 것 같으니까 홀라당 팔았다가 하면 한 3, 4년, 5년 빠졌을 때 그때 다시 사야지 이렇게 하는 거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시는 집은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모든 분석의 근간이 되는 네. 엘리어트 파동. 예.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차트에다가 딱 정리를 하셨을까? 제가 증권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신입사원 때부터 엘리어트 파동이 되게 심취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가 막 100년 데이터, 200년 데이터 막 갖고 있는 것도 파동 카운팅을 하려면 초기 파동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최근 10년만 가지고는 파동 카운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했던 와중에 아파트에 관심 있게 보다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이게 그래프만 딱 봐도 이거 엘리어트 파동인데 한번
파악을 해볼까 하고 정밀하게 연구를 해본 결과 딱 들어맞는 게 저도 많이 놀랐어요. 이걸 처음에 접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한 60년이 넘거든요. 아파트 역사가. 근데 이때 데이터는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이 앞에? 요 앞에 부분은 외국은행, 댈러스 연방은행에서도 구하고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검증을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에 신문 있잖아요. 신문 기사를 봐갖고 부동산에 신문을 해갖고 진짜 66년까지 이렇게 5년 동안 빠졌나 보니까 막 죽겠다고 날린 거예요, 신문에. 또 폭등할 때는 또 폭등했다고 날리고. 그래갖고, 거의 궤적이 똑같은 거예요. 그 대신 이 앞부분은 주택 가격이에요, 주택 가격. 아파트는 5%밖에 안 됐어요. 눈으로 봐도 요런 저항선이라든지 지지선이라든지 요런 저항선이라든지 이게 기가 막히게 다 들어맞는데 그럼 이걸 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마치 엘리어트 파동책을 옆에 놓고 이 그래프를 A, B, C, 1, 2, 3, 4, 5 이걸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파동 카운팅 해본 결과 여러 가지 파동 이론 중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에 특히 전국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이건 대통령 얼굴 이거 표지거든요. 표지 책 표지에다 한 거고 추세선을 다 거놓은 거고요. 네. 요 이제 이것도 확대한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렇게 하락 추세대 있잖아요. 저는 요걸 되게 기다리고 있어요. 요거를. 요거처럼. 그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의 근간은 네. 상승은 5개, 하락은 3개. 네. 즉 1, 2, 3, 4, 5, A, B, C. 그다음에 요 1파는 상승파잖아요. 상승파는 또 여기 안에 1, 2, 3, 4, 5 여기 조정파는 3개. A, B, C. 또 여기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 파동에 여기 B도 요번에 A, B, C. 지금 C가 끝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C파동이 끝나간다. 그러니까 요 B파 중에 C파가 끝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이건 뭐냐면 이 전체에 대한 C파예요. 여기도 C파인데 요것도 C파잖아요. 네. 요 C파는 반등 B파에 1년 반 동안 오른 B파에 대한 C파고 요 C파는 이 34년 끝나고 나서의 A파와 맞먹는 C파인데 C파를 우리가 별명으로 킬러 C파라고 그래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이거. 그런 게 오면은 위험에 노출된 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감안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파동 카운팅을 하면 일단은 그랜드 슈퍼 사이클은 일단 우리가 3파입니다. 아까 제가 2028년에 41년 만에 기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그랜드 슈퍼 사이클 5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랜드 슈퍼 사이클 1파는 그러니까 파동 카운팅 할 때 그랜드 슈퍼 사이클, 메이저 사이클, 마이너 사이클 이게 하위로 계속 내려가거든요. 지금은 그랜드 슈퍼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3파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IMF 때의 폭락이나 리먼 사태 때 폭락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큰 폭락이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요 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된 그 해 여기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떠나면서 5파가 끝났다고 봐요. 그다음에 여기서 혼조 국면이 있었고요. 87년부터 1, 2, 3, 4, 5 중에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야,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 딱딱하지? 제가 이걸 일부러 그린 게 아니라 실거래가 데이터를 갖고서 1500개 단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또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번에 요 마지막 7, 8, 9월 달에 확 올렸잖아요. 네. 여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왜 급한 줄 아세요? 왜요? C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C파. C파가 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등할 때도 C파가 세고 하락할 때도 C파가 센 거예요. 그래서 킬러라는 말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팍 치고 올라갔잖아요. 각도가 달라요. 각도가 다르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각도가 다르죠. 보세요. A, B, C 중에 A, B,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A, B, C 중에 C가 확 들었죠. 그러네요. 여기도 A, B, C 중에 C가 확 들고 있죠. 지금 8월 달까지 넣으면 더 급해요. 이게 아까 제가 낚시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낚시를 물까 말까 막 물고기들이 있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뭐 한 5마리가 있어요. 지렁이 먹겠다고. 근데 탈탈탈탈 낚싯대로 흔들다가 갑자기 확 당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놈인가는 갑자기 확 와서 물어버려요. 그게 덜컥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언론이 토끼머리를 한 게 정부와 언론이 뭐 절판 마케팅, 조롱 마케팅, 너 집 없지 하는 조롱 마케팅 있잖아요. 엘사, 전거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게 조롱 마케팅이거든요. 그다음에 공포 마케팅도 있고 연기 마케팅도 있고 하여튼 별 마케팅을 다 써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토끼머리를 했는데 토끼머리를 당한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자기가 토끼머리 당한지는 몰라요.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야. 지금 그게 C파 있잖아요. C파. 96년, 7년에 나왔던 이 토끼머리 파동이 어떤 큰 붕괴를 앞에 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그럼 이거 한 1년만 참으면 되겠네. 1년 만에요. 4년 동안 올랐던 걸 1년 만에 다 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1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8년 하락 중에 7년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조정을 짧게 했느냐 길게 했느냐에 따라서 뒤에 조정의 기간이 다 결정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게 8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 1년 남짓 빠진 다음에 반등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4, 5년 어떻게 버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런 장기간의 하락의 파동과 이런 급락 파동, 즉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오는 무서운 게 올 수 있다고 저는 최악의 경우. 물론 제 입장에서는 이제 기회가 온다고 하는 거지만 거기에 이제 당사자들은 정말 고통스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요게 그 낚싯지 킬러 C 파입니다. 엄청 가팔릅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97년 초면 96년 말이나 있다면 주식은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경기도 안 좋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올랐을까요? 이게 토끼물이라니까요. 이걸 앞두고. 파동의 기간은 다 다르지만 패턴은 ABC, 그다음에 1, 2, 3, 4, 5, 1, 2, 3, 4, 5. 이게 너무너무 놀랍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잘 이렇게 맞아떨어졌다면 앞으로도 맞아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폄훼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또 그리고 제가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3년 전에 책을 써갖고 유일하게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모두 다 상승을 논할 때 한자까지 써가면서 대폭락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현실화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연장선에서 두 번째 책을 쓴 건데 뭐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그때 이 오류도 좀 바로잡고 그때도 오류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파동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8년 동안의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유튜브 영상에 11개가 올라가 있는 것 중에 이제 사연이 올라가 있거든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5억을 건졌다느니 3억을 건졌다느니 그런 사연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아직도 바닥이에요. 왜냐면 유튜브를 보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뭐 60억짜리 압구정 현대를 사면서 유튜브 보고 사진 않잖아요. 아리팍 40억짜리를 유튜브 보고 사지 않단 말이야. 유튜브 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5억짜리, 10억짜리 아니면 지방에 3억짜리 이런 아파트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요번에 서울 아파트 반등할 때 못 올랐어요. 유튜브 어떤 방송 보면은 마치 자기가 아리팍 추천해가지고 뭐 10억이 올랐다느니 압구정 현대가 뭐 올랐다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추천했던 거는 싹 가리고 우리 카카오 지금 4분의 1 토막 났죠. 네. 카카오 상투 치고 올라갈 때 그때 10명 중에 9명은 카카오 추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카카오 얘기 아무도 안 해요. 마치 자기는 최근 들어서는 뭐 하이닉스 반도체를 추천했다느니. 갑자기? 예. 그런 식으로 입 싹 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해본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겁이 나서 이제 못 살 거예요. 뉴스 하도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는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린 사람들이나 갖고 있는 거나 아니면 3년 전에 고점인데 그 고점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못 팔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큰 위험이 올 수가 있으니까 서양 문명의 천년 파동이에요.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미국의 300년 파동. 다 이게 엄청난 큰 그래프인데 이런 자료를 연구하다가 아파트도 연구하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야, 이 엘리어트 파동 진짜 대단한 거였군요. 진짜. 이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주식 시장에서만 이렇게 좀 통용되는. 그렇죠. 지금도 주식이 주로인데 저처럼 이제 아파트에다가 대입한 사람들은 없죠. 제가 처음이죠. 그럼 주식 시장에서도 엘리어트 파동이 좀 맞습니까? 네, 저는 그걸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고퍼스 들어가고 막 그런 것도 상투가 다가온다. 특히 어쩌면 이번에 상투가 세계 증시의 상투가 천년 파동의 상투일 수도 있다. 맞으면 대박이 나는 거고 틀리면은 짧게 손절매하든 먹고 나오든 아니면 짧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자산시장의 문제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위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천년 파동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죠. 여기 책 사서 보시면 있어요. 천년 파동이면 고려시대 때부터 아닙니까? 중세 암흑기.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크에이지라고 나와요. 그건 제 데이터가 아니고 저도 해외에서 구한 거죠. 돈 주고도 사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엄청난 기회가 오는데 문제는 준비된 자한테만 기회지 물려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기회, 남들한테 기회일 때 거기다가 제가 반대매매가 나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바닥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 그걸 피해야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이렇게 나눠서 포지션별로 아마 지금 다들 생각하시는 게 다를 텐데. 저는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네. 아파트를 뭐 두 채 이상 사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야말로 그냥 연구자, 관조자, 아니면 어떤 시간 여행자라고 그럴까? 시간 여행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이 파동을 이제 알았다면 또 이대로 될 거라고 믿는다면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주택자라면 안 파는 게 맞는데 문제는 자기의 레버리지가 과도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20, 30% 빠져버리면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분은 심각하게 파실 걸 또 고민해야 돼요. 무주택자가 되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다주택자는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번 제가 볼 때 한두 달은 더 야금야금 더 오를 것 같아요. 상승률은 떨어지더라도 오르긴 오를 것 같아요. 이게 급변침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파트가. 이럴 때 물량을 만약에 뭐 5개 있었으면 한 3개 정도는 줄이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2021년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뭐 90%, 95% 정고점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줄이는 게 낫지 않나. 물론 이제 저는 투자자가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분들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 말씀 정도밖에 들 수준은 안 되겠네요. 아, 엘리어트 파동을 저희가 벗어날 수 없군요. 네.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겁니까? 강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자기 혼자 거꾸로 가는 거는 잠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떨어지면 결국 강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응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엘리엇 작가님의 유튜브 뭐 더 인기가 많아져서 이제 뭐 구독자도 정말 많아지셨는데 엘리엇 작가님의 유튜브 그다음에 책 링크 아래 고정 댓글과 영상 하단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